되게 떨리네. 안녕하세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저 이렇게 좋은 소개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요. 저 원래 되게 개털인데 이렇게 너무 잘해주고 그렇게 한데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 아니고요. 인생이 많이 꼬였어요, 살면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교수단 7년 6년 하고 이제 오늘도 증권사 두 분에서 발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약간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김영환 교수님께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간단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이스트에서 전산이랑 응용수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NHN이라고 네이버 한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게임 서버 개발자로 한동안 일을 하다가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무 쪽으로 진로를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유신 대학의 파이낸스 박사로 유학을 갔다가 와서 그 호주랑 이제 말씀해주신 연세대학교에서 계속 쭉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이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한 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팁소치라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 저희 제품도 있고 분석 툴 그거 외에 스낵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삼성 빅스비랑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이제 증권사 가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분들이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 보통 저 이런 거 만들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면 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추가해줘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추가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제 개인 이야기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2시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3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 인생에 어떻게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나? 일단 그걸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정확히 뭔지. 그러니까 아마 공대 쪽에서 오신 분들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수원에서 오신 분 오늘? 네, 그래서 머신러닝 아마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제 좀 더 통계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저희 제품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한 40분 할 거고 그래서 한 20분, 4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습관이 되게 업되거나 쫄거나 약간 이러면 말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 좀 너무 빨라지면은 뭐 그냥 손 들거나 이렇게 좀 슬로우다운 해주시면은 다시 또 잠깐 정상을 차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얘기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맞다 수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수원에서 많이 오셨다 했잖아요. 오늘 저 발표 끝나고 그냥 와준 거 고마워서 제가 밥이라도 사려고요. 또 식당을 한 20명 30명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한국관으로 잡아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먹고 가요. 다 제가 사는 걸로. 지연이는 받으시고. 박수. 그래서 오기 전에 약간 질문지를 받았는데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관심이 있으신데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통계를 공부해야 되나요? 컴퓨터 공부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게요. 일단 이제 대답하기 너무 좋다. 일단 커리어부터 이제 할게요. 제 인생이 어떻게 꼬였나? 그러니까 원래는 게임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화면이 그 블리자드 하스스톤이라는 게임 알아요? 아니면 옛날 카드 게임 매시더 게더링? 그거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제이디라고 해가지고 원래 한 게임에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2003년인 거죠. 너무 앞섰어요. 핸드폰도 없을 때고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라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한 95%, 99%가 다 고스톱 포컬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쓰는 게임을 고스톱 하시는 분들이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망한 게임이고요. 원래 어릴 때도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컴퓨터로 공부한 것도 게임이 좋은데 게임만 하면 혼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 하게 된 거라서 근데 제 주변에 다 그래요 보면은. 두 번째가 골드윙이라고 비행기 슈팅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슈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재밌긴 재밌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게임 하면은 보통 핸드폰 화면 보면 2D에서 위아래 앞뒤가 있잖아요. 3D다 보니까 전방, 좌우 한 다음에 위아래가 있으니까 사람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절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D 게임이라도 평지에서 달리는 거랑 공중에 떠 있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동시 접속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거의 한 1, 2년 만에 접혔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한 게임에서 게임 서버를 만들었는데 게임 2개가 연달아 접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개발자 생활의 종지부 이제 아까 대충 말했지만 닷컴 버블이라고 수업 시간에 들어봤어요? 네, 1,000원짜리가 10분이 됐으니까 많이 쫓간만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NH에 한 게임 만들기 전에 원래 있던 병역특례회사, 그 IT 회사가 뭐 그때 우리 사주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주가가 13,000원인가 15,000원까지 갔다 온 게 뭐 1,000원인가 2,000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001년까지만 도 되게 핫했어요 IT가. 그러다가 제가 경축을 끝나고 개발자 생활 끝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되게 우울해진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요즘 들으면 되게 좀 신기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되게 심했어요. 툭 하면 뉴스 나와가지고 개발자로 졸업해봤자 이제 회사에서 부품으로 쓰이다 끝난다. 실제로 매니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공계를 다 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IT 거품 빠지죠. 사회에서는 이공계 전부 다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경특 끝나고 학교로 복학해서 카이스트 이제 1년을 더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 많이 했죠. 친구들은 그때 의학 전문 대학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과학고 나오고 같이 카이스트 나왔던 친구들이 이공계에 전부 다 회의감 느껴가지고 의사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제가 과학고 동기가 60명인데 지금 한 40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다 쏟아진 거예요. 의사랑 약사 포함해서 40명 정도가 의사는 30명입니다. 네, 그래서 하니까 고민되는데 제가 약간 관종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니까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래가지고 뭐하지 막 고민하다가 그때 되게 핫했던 게 2005년도에 금융이 진짜 핫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뭐 NHN이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네이버 탑이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탑급에 가면 연봉이 한 2,700 정도 줬어요. 네, 삼성전자도 그때 연봉 2,700이었으니까. 근데 금융권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랑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연봉이 막 1억이 넘어가요. 무슨 꿈의 숫자잖아요, 1억이라니. 그래가지고 되게 좀 간지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영은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애초에 공돌이 트랙이어가지고 전산이랑 응용수학을 했는데 또 주소 들어보니까 금융은 수학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재미삼아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시작은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가 2006년도에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 과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래 생각은 지금까지 내가 전산과랑 공대만 했으니까 학벌 세탁하려고 경영학과를 붙인 다음에 금융권을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유학을 가게 됐어요.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의 상징인 알마메이터 동상이 입구에 딱 서있는 2007년도에 일리노이 대학 파이낸스 박사학위에 딱 입학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생까지 아주 농담 같죠 진짜예요.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을 가니까 1년 뒤에 초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서프라임하고 리만 브로더스 망하고 막 이랬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위기의 기는 기회다, 오퍼튜니티다 해가지고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이때 탑5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메릴린치래. 리만 브라더스, 그 다음 베어스턴스인데 베어스턴스는 망하고 리만이 정말 컸거든요. 특히 채권이나 파생에서 이거를 둘로 쪼갰어요. 2008년에 망할 때 미국 FRB가 너희 구제 우리 안 해줄 거야, 베일아웃 안 해줄 거야 해가지고 쪼갠 다음에 미국은 바클레이즈라고 영국계 투자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클레이즈가 미국 지부를 인수를 하고 유럽 지부는 그 노무라가 인수를 했거든요. 일본계.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했는데 그 바클레이즈에 이제 1년 뒤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완전 대박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말하면 그때 10조 인턴을 하는데 인턴 월급이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퍼를 받았거든요. 회사 오라고. 그때 이제 사인닝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2억 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이제 나이 말하면 안 되겠다. 네, 아무튼 뭐 20대 뭐 중후반 이럴 때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금융권 할 때 연봉 억대 연봉이 불어서 왔는데 처음으로 찍은 거예요. 자신 그때 뭐 자부심이기 때문에 나 뭔가 한 거 같고 되게 막 이렇게 자신감 폭풍할 때였거든요. 자리부터 때. 그래서 이때 왜 그렇게 갑자기 떴냐면은 금융위기가 터진 게 파생으로 터진 거 알죠? 그러니까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니 NDS랑 모기지 백 시큐리티 이런 게 좀 더 날아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생에 되게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파생이 싫다, 우리 단순한 게 좋다. 가장 단순한 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국채. 근데 아까 말한 리만 브라더스가 채권 시장의 1인자였어요. 그래서 어땠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서 했을 때 부서가 그 이머징 마켓에서 국가 채권 발행한 그 분석하는 거였거든요. 좋다, 뭐 좋다, 나쁘다, 싸다, 비싸다, 사라, 팔아라.
또 뉴욕에 있으면 주로 남미를 분석을 하고 런던에 있으면 동유럽을 분석을 하고 일본이나 홍콩에 있으면 이제 아시아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데 그때 시장이 이제 이쪽으로 돈이 확 몰리니까 2009년도에 어땠냐면은 리만이 망해서 바클레이즈가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클레이즈가 유럽에서 되게 큰 은행이에요. 투자은행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뭐 신한은행처럼 커머셜뱅크도 있고. 근데 2008년도에 망한 리만을 인수했잖아요. 2009년도에 바클레이즈 그룹 전체 순이익의 반이 리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갑자기 순이익이 뻥튀기 2배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최고다 막 진짜 파티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하이였고 같이 일한 사람 중에 뭐 우리나라는 요즘 약간 장하성 교수님 약간 명성이 좀 퇴색해졌지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국가에서 유명한 경제학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르헨티나 국민영웅 뭐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가 좀 많이 났는데 2002년쯤에 국가부도 났을 때 이 나라를 되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한 팀이 11명인데 그 중에 박사가 저 포함해서 한 6명이고 그 중에 3명이 전직 교수 출신인데 그 중에 경제학과 타기 전세에서 시카고 대학이거든요. 거기 교수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핫했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진짜 오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때 방학 중이었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나한테 너무 가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괜찮대요 하래요. 근데 기억할 게 너 지금 어깨로 가면 이제 어깨에 쭉 있는 건데 뼈를 묻는 건데 네가 만약에 졸업해서 교수를 먼저 하면은 나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좀 얇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얘기 들으면 뭐 오퍼는 받았으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는 오퍼를 받고 싶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뤘어요. 뭐 이제 더 이상 받든 말든 상관없는 거지 이제 사인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퍼 종이를 받았으니까 사인 아직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돈 벌고 뭐 3년 뒤에 벌지 뭐 3년만 더 하면 졸업인데 2년만 더 하면 졸업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2년 뒤에 갈게요 라고 바클레이즈 말을 했어요. 자, 인생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그 유럽 경제위기라고 들어봤어요? 유로피안 뎨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게 이머징 마켓의 국채를 분석하는 거였잖아요. 이머징 마켓에서 그때 핫했는데 그리스가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실은 우리 그동안 우리가 발표했잖아 구라였다.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얘네가 뭐 우리 GDP 대비 부채가 뭐 80, 90%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가 올림픽하고 유로피안 유니언 들어가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알고 보니까 130%인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뀐 정부에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 시장이 다 나가갔어요. 그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사라져 보니까 가치가 더 보니까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냥. 네. 저 교수님 말 안 듣고 적게 갔으면 저는 지금 인생 벌써 끝난 건데 교수님이 저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있던 일이고 업앤더이 되게 심해요. 뭔가 되게 핫해가지고 그 IT도 핫해서 따라갔잖아요. 가니까 이제 IT 버블 망하고 금융이 핫해서 갔는데 경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리그를 찾겠다고 뭐 기회를 찾겠다고 갔는데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호주로 왔어요. 이것도 이제 박사 졸업할 때 1년 전에 가 진짜 되게 심심한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또 도시에 가고 싶어가지고 백분대 지원해가지고 아예 시드니스 오퍼가 온 거예요. 유네스코 대학에서 되게 랭킹도 높고 연봉 많이 주니까 감사합니다. 도시 생활이고 좋습니다. 갔거든요. 가는데 환율이 그러니까 저 맨 처음에 갔을 때 농담 같죠? 진짜 이게 와 이거를 꾸준히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내가 지금 이거 어디 와 있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당시 2012년도에 호주가 진짜 핫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머징 마켓 날아갔는데 중국을 성장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중국의 그 캐피탈 컨트롤에서 투자를 못해요. 외국인이 함부로 못 사요. 근데 호주가 중국 의존도가 진짜 커요. 호주의 가장 큰 산업이 마이닝이나 석탄이나 석유를 파는데 이거를 파는 데가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중국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다 호주로 돈이 흘러들어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국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진 않았거든요. 얘네들 하는 게 다 자녀들을 호주로 유학을 보내서 시리콘 따게 한 다음에 재산 자기로 돌려요. 그러니까 호주의 돈이 되게 많이 몰리니까 2010년도에는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비쌌어요. 1.1 정도. 그래서 원화로 했을 때 1,200원. 근데 중국 경기가 가라앉았잖아요. 중국이 가라앉으니까 호주도 같이 가라앉아가지고 환율이 3분의 1이 날아가서 제 연금도 3분의 1이 같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핫하다고 투자하면 항상 망해요. 네. 그래서 하다 꼬여서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2012년부터 19년까지 7년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 이 안에도 이제 뭐 에피소드가 많았죠.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논문 쓰면은 이제 진짜 힘들거든요. 난 정말 열심히 썼는데 사람들한테 비판하니까 너 이거 해봤니 저거 해봤니 항상 이게 가슴에 상처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업앤다운 쭉쭉쭉 하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 서버하고 파이낸스 할 때만 해도 내가 나중에 뭐 머신러닝 하겠다는 생각으로 게임 서버 만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게임이 좋으니까 게임 서버 만들었던 거고 뭐 재무가 좀 멋있어 보이니까 이쪽을 했던 거였는데 마침 요즘 머신러닝이 뜨고 핀테크가 뜨니까 이거 결합한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오게 된 게 어떤 식으로 또 컨택이 되냐면은 한 게임에서 원래 게임 서버 개발자였잖아요. 근데 게임 서버를 같이 개발하던 친구 중에 정재필이라고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 거의 전설적인 친구가 있어요. 얘는 진짜 약간 사람보다는 기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솔직히 사람이랑 기가 오래요. 그래서 NHN가 나올 때 얘 업무를 10명이 넘게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시초도 많이 하고 막 하다가 2016년쯤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얘가 와가지고 내가 서버도 만들고 데이터도 있고 다 했는데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도와달라 해서 그때부터 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연락만 하고 얘한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핫한 거죠. 제가 이제 2007년에 개발을 그만두고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개발 세계에 돌아오니까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세상을 바꿔지 몰랐어요. 그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새로운 게 갑자기 10년 만에 갑자기 놀이동산에 와보니까 새로운 놀이기구가 막 이만큼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진로중에 작년 말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이에요. 사람이 되게 경솔해요. 그래서 그릴 때문에 꼬인 거 같긴 한데 약간 인식이 약간 인생이 됐어요. 호텔 망한 거 그냥 끝까지 가보자. 솔직히 이제 개발하다가 이제 하다가 10년 하다가 이제 제보했는데 제보도 박사 오늘 교수 7년 하니까 또 새 공부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약간 미친 소리 들으면서 지르고 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뭐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온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이어져요. 지금까지 했던 게. 그래서 아까 바클리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유학을 가면서 처음 간 거라 바클레이스에 있을 때까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인인 보너스를 다른 직원들보다 3배, 4배를 더 받았어요. 다른 애들은 사인인 보너스를 10,000불 주는데 저한테만 40,000불을 줬거든요. 그렇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게임 서버를 개발을 하다가 파이낸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서치 쪽에서 무슨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채권은 이제 그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일드 커브나 텀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가장 잘 맞추는 커브를 찾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벤슨 커브 뭐 어프로시메이션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 모델은 있는데 이거를 고객한테 보여주려면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개발자들이 수학 모델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수학 모델을 만든 교수님들은 코딩을 할 줄 모르고 매트랩만 썼으니까. 근데 마침 거기 이제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어필이 잘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식으로 쓸 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리신데 분명히 살면서 장담하는데 한 10개쯤 하면요 한 8개 많을 거예요. 진짜 제 인생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진짜 분명히 여기 무슨 일 하든 분명 많을 거예요. 나 장담하는데 솔직히 대학 졸업해가지고 처음 하는 게 성공하면은 저 약간 게임이 불공평하지 않아요? 남들은 10번씩 살고 간신히 하셨는데 처음에 하자마자 대박 나면은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장담 약속하시는 거는 분명히 망할 건데 이게 망하는데 신기한 게 경험이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든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상하게 두세 개 쳐놓으면은 이거를 다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 다른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벌리다 보면은 10개 중에 8개 망하고 또 2개가 뭔가 얻어 걸리고 그럼 얻어 걸린 걸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게 얻어 걸리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나만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이 좀 상당히 많이 꼬일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 가실 거 아니면은 근데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좀 클리셰 같은데 그냥 하는 말 같고 왜 그러냐면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망해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게임 서버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할 때 플레이할 때 캐릭터 주고 계속 하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면은 되게 인생 불행해져요. 분명히 망할 거니까. 예, 분명히 망할 텐데 성공이 목적이었으면 인생 실패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성공하면은 얻어버린 거니까 땡큐인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오케이 뭐 재밌었으니까 경험 쌓고 이걸로 이제 만난 사람들이랑 낳는 경험으로 새로운 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공 너무 열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공은 진짜 운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려면 이제 여러 번 하잖아요. 인생은 기는 거고 백세 인생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아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난삼 했을 때 IT가 망해가지고 뭐 파이낸스를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핫해 보이니까. 근데 저도 이게 1년 동안 고민을 하려고 진로를 못 찾겠으니까 평생을 공들이로 살았는데 딴 걸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때 1년 동안 또 복학생이니까 친구는 없고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이런 시간이
특히 그때 가장 영향 많이 미친 게 시우노 나나미. 그때 로마인 이야기 쓴 사람 있죠. 그 사람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시우노 나나미가 이탈리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특히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중세 시대 때 그 사람 인생이 되게 특이한 인생을 많이 꼬인 케이스인데 중세 시대 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교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 형제자는 결혼하면 안 되지만 그때 다 몰래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교황이어가지고 그 사람 당시 본인은 그 주교였던 거예요. 삼속처럼 이렇게 다 끈이 있으니까 옛날로. 그래서 그때 주교면 뭐 진짜 뭐 요즘 삼성전자 이재용이죠.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 다 지배할 때였으니까.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시스템에 있는 게 싫고 자기는 그 로마 시저가 통일한 것처럼 통일하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박차고 나온 거죠. 주교국을 버리고 군대 만들고 해가지고 전쟁을 막 하다가 초반에 잘 나가다가 잘 꼬여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 말로가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죽긴 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책 읽고서는 글을 한번 질러보자는 생각을 시작한 거였으니까 아직까지 기억나요. 오시드 오 니힐이라고 황제가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이런 내용의 깃발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러고 이제 그거 읽고서는 제공해가지고 교수대가 해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우노 남이 만나기로 해봤어요. 출판사에 연락하고 일본에 연락하고 해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못하고 그냥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 알고 있는 계신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은 그랬어요. 근데 굳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꼬이긴 했는데 남은 게 꽤 있어요. 일단은 뭐 교수 그래도 운이 좋아서 타이틀은 이제 얻었고 아직 학교 사표 안 줬으니까 타이틀 그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오긴 했지만 뭐 지분도 꽤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대회비니까 여기서 봐야 돼요. 오프너 레코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회사가 시리즈 C 펀딩을 해서 벤처 캐피탈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창업자가 자회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VC한테 투자를 받아요. 뭐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에 조인하고